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여행하고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적은 여행 후기가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국민성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관심거리가 된 것인데요. 두 나라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외국인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안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공항 체크인 도우미를 하고 있는 평범한 이탈리아 여성인데요. 제가 최근 크리스마스 휴가를 얻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느낀 두 나라의 말도 안 되는 문화적인 차이점과 한국인들의 특유 행동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이곳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 커뮤니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을 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나라이자 세계 경제는 물론 유럽의 선진국가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고 많은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똑바르기 때문에 배울 만한 그런 나라라고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고 그렇게 이번 기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당장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은 규모도 작고 사람들도 북적이며 택시는 이탈리아의 기본 요금의 3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시작해서 엄두조차 못 냈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체크인을 위해 이탈리아에서는 직접 호스트가 마중 나와 집을 소개하고 키를 주는 반면 일본인들은 해외에서 온 제게 일본어로만 숙소에 대한 소개를 해줘서 번역기를 돌려서 체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본 집은 너무나도 추웠다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이탈리아 집이 따뜻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일본은 집이 너무 추웠고 제대로 된 난방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일본 숙소에서 좋았던 것은 유럽 숙소와는 달리 욕조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욕조마저도 반신욕 전용인 것인지 키 172cm인 제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선진국가를 여행하러 왔으니 불평불만 없이 여행을 하고자 저는 도쿄 시내로 나왔는데요. 도쿄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눈이 많이 와서 너무나도 추웠고 제대로 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는 정말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길거리에서 흡연이 가능한 편인데 실내인 식당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유럽에서도 이러한 흡연을 엄격히 막고 있는데요. 남들을 위한 배려와 매너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일본인들은 당장 식당에서의 매너도 없었고 제설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으며 눈을 제때 녹이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본의 일정을 끝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일본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항으로 가는 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캐리어가 제대로 끌리지 않아 2번이나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 타게 되었고 저는 일본보다 못 사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공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항에는 로봇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짐을 나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당장 제 스마트폰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5개 이상 잡혔으며 잠시 들린 화장실에서는 따뜻한 변기와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못 사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짐을 찾고 공항으로 나왔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국 공항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판매했고 시내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친절한 한국인들 직원이
일본인들과는 머리 하나가 더 큰 신장으로 미소를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유럽 사람들은 물론 동남아 사람들, 그리고 미국인들로 보이는 영어를 하는 외국인들까지 일본 국제공항에서 본 외국인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모습에 저는 저만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 여행을 제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저는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를 여행해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피곤한 몸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인 직원은 마치 여행사 직원처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는데요. 한국인 직원이 짜준 일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정표를 글씨로 써주더니 당장 서울 시내에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곳과 한국의 마천루가 있는 곳, 그리고 한국의 수천 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궁을 제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여행 컨설팅을 해주고 제게 바가지 요금을 씌울 것 같아서 경계하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행 인폼을 현지 직원들이 공유해주고 나면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보다 못 사는 한국이기에 항상 어디서든지 제게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제게 이러한 여행, 일정표와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안내해주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소개해주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라는 인사를 건네며 제가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선진국가들보다 친절한 모습으로 제 한국 여행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보다 3배는 저렴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 한국 고속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설 차량이 부지런히 다니며 눈을 녹이고 있었고 고속도로는 매우 잘 깔려 있었으며 대다수의 차량이 일본보다 훨씬 크고 멋진 세단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대다수의 차량들이 해치백이고 일본은 경차들이 많았는데 G7 선진국가도 아닌 한국인들의 자가용 차량들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숙소까지 가는 시간 내내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그렇게 서울 숙소에 도착하자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저를 직접 반겨주었고 한국집에 대해 소개해주며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제게 알려주었기 때문인데요. 집벽에 붙어있는 리모컨 같은 버튼을 단 한 번만 누르면 거실 바닥은 물론 방바닥과 부엌, 심지어 화장실 바닥까지 온돌이라는 집 바닥 전체를 데우는 믿기 힘든 난방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고 잠잘 때나 낮에나 얼마든지 이것을 틀되 나갈 때만 끄고 나가달라는 부탁을 하는 매너 있는 한국인 호스트의 모습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돌 바닥에 눕자마자 일본 여행 이후 피곤했던 몸이 잠들어 버렸고 어느덧 저녁 시간대가 되어 서울 시내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치안이 안전하다는 일본보다 한국은 더 안전했고 공항 직원이 제게 추천해준 갈비탕 집에 가서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는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하면 3시간 정도 머물며 느릿느릿 식사를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머물며 흡연을 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한국인들은 흡연은 무조건 밖에서 했고 앉은 지 1분도 안 되어 팔팔 끓고 있는 갈비탕을 서빙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러한 끓고 있는 갈비탕을 한국인 중년 아저씨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초록색 물병같이 생긴 물을 건배하며 5분도 안 되어 먹고 벌떡벌떡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1시간 넘게 밥을 먹는 동안 그 갈비탕 집에서 제 주변에는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가족들, 부부들로 보이는 커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들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눈이 쌓이자 갈비탕 사장님은 직접 삽을 가져와 눈을 치우셨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는 히터가 나왔으며 길거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검색을 통해 알아봤더니 한국은 대다수의 길거리에 열선이 깔려 있기에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눈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일도 없어서 저는 제가 알던 못 사는 한국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글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여행 경험담을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겨울에 방문했다가
두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점을 경험한 아리안나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세계사를 공부하며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제설 작업조차 제대로 안 되는 나라라니 이곳 프랑스에 알려진 일본인들의 이미지는 뭔가 크게 부풀려진 것 같아.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주변 친구들이 살면서 가장 방문해보고 싶은 국가 1위가 바로 일본인데 직접 다녀와 본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행하기 어려웠고 추웠다고 하더라고. 한국 공항 직원의 매너에 감탄했어. 한국은 인건비가 얼마나 저렴하길래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행 맞춤 컨설팅을 해주면서 돈 한 푼 받지 않는 걸까? 이곳 영국이었으면 영어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떠보는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을 텐데 말이지. 한국도 인건비가 매우 센 편에 속해. 내가 자주 가는 베를린에 위치한 한국 식당의 사장님은 한국인 직원이 너무 비싸서 방글라데시 직원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친절하게 공항에서 서비스를 하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팔팔 끓는 음식을 5분 만에 먹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지? 글쓴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하자마자 1분 만에 피자가 나와서 5분 만에 다 먹고 식당이 저녁 장사에만 5테이블 넘게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해. 그래서 경제도 빨리빨리 발전되었고 심지어 국제번호가 담고 있는 의미도 빨리를 뜻한다고 한다. 온돌 문화는 정말 혁신적인 문화 같아. 나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생활도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추운 겨울 집안 온도는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한겨울에 저렇게 춥게 지내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이곳 독일도 저렇게 춥게 지내지는 않아.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